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범성공자 방송공자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웠죠. 일단은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벤트가 겹쳤잖아요. 일단 CPI가 있었고, 그 다음에 FM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었고, 요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얘기 드릴게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블로그 글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글은 이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는 말도 이거를 글로 적는다 그러면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글을 적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고민도 많이 하고 문구 하나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고충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어제 CPI가 발표가 됐죠. 어제 CPI를 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봤을 때 뭐가 좋았냐? 일단 YOY 전년 동기 대비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헤드라인 CPI가 3.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3.4%와 이전치 3.4%를 하회했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를 봐도 이제 0%. 0%라는 건 이제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지난달이 0.1%, 이전치가 0.3%에서 이제는 이제 똔똔이 됐다는 거니까. 전월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0%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헤드라인 말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3.4%가 나오면서 예상치 3.5%와 이전치 3.6%를 하회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3.5%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3.4%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도 보면 0.2%니까 0.2%는 연율화 해본다 그러면 뭐 2.4%, 2.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CPI였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요거를 차트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CPI를 보면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3%대 4%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헤드라인이 올랐다가 이제 2개월 연속 살짝 조정이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는 좀 더 긍정적인데, 이게 근원 데이터예요. 근원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 12월 데이터, 그러니까 11월의 데이터까지만 하더라도 4%대를 넘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3%대였는데 이제 잘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데이터가 이게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면 또 내려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포함되잖아요. 이런 서비스 물가들이 잘 내려오지 않으면서 크게 내려오지 않다가 지금 2개월 연속 3.6%, 3.4%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물가가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내려온 것들은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CPI 데이터가 이제 먼저 나왔어요. CPI 데이터가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조금 안도하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까고 봤더니 연준이 이제 이거는 점도표예요. 점도표를 보면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 6, 9, 12,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FMC 회의를 가질 때 3, 6, 9, 12월에는 연준 이사들과 그다음에 연준의 각 지방 연준의 총재들이 총 19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투표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금리는 연말에 얼마, 내년 말에 얼마, 그다음 내후년 말에 얼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투표를 해요. F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이사들은 매번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연은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참석하거든요. 근데 이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투표를 합니다. 어쨌건 이 지난번,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있었겠죠. 이번 6월이었으니까 3월에 FMC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을 보는 거예요. 중간값을 보는데 이 중간값이 지난번에는 4.5%에서 4.75% 사이에 중간값이 머물렀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린다는 거잖아요. 3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중간값이 이제 한 번 내리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뭉쳐있던 게 이 세 번 이나 있는 거에 많이 뭉쳐있었는데 지금은 이 위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연준 인사들이 전부 다 조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건 이제 내년 데이터죠. 내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봐도 이제 중간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3회였고 4, 5, 6회였다 그러면 이제는 5회만 인하될 거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본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요거 점 하나가 일카시칼이었거든요. 요분 여전히 이제 꼭대기를 찍고 있고 금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였다. 요게 이제 이번 FOMC에서 가장 크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동일하게 금리를 이제 3%에서 3.25%까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보다 높은, 지난번보다 높은 값들이 많았다는 거죠. 롱런을 봐더라도, 장기적인 금리를 보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이게 생각보다 금리,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빠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점도표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파적인 이제 점도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바이오 쪽, 여기 헬스케어가 바이오 쪽이고, 컨슈머, 소비재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에너지, 여기 이제 금융, 이런 것들은 오르질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녹색과 빨간색, 녹색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녹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지면서, 원래 이제 생각해보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CPI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연준의 어떤 스탠트를 보니까 이 CPI에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안 좋을 건 아니네,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이제 올랐고 3% 넘게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역시나 AI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AI 테마가 마지막 이제 5파로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1150에서 뭐 2200달러를 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고, 여기서 이제 포모가 오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간다 그러면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은 찍을 수 없어요.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가격을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서는 상승 오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포모를 일으키면서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포모를 일으키면서 조금 더 따라붙게 만드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 느낌 비슷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보면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전반적인 시장이 물론 이제 빨간색 좀 더 많았지만 강세한 종목이 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3대장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KB금융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이오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자 쪽이 이제 오르면서 갔다.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 약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시장을 끄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엔비디아 AI 얘기 드리면서 상승 오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라는 걸 이제 주목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보시면 파란색이 훨씬 많은 느낌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0.24% 하락, 에코프로가 0.3% 하락. 그다음에 그 반도체 쪽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는 것만 오르고 빠지는 것들은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르는 건 이제 HBM 관련된 검사 장비한다는 이 YC 쪽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테크잉은 이제 HBM의 원래 초기에는 굉장히 큰 테마였는데 지금은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제 코스닥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뭐 4.3%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는 추가적으로는 이제 반등의 여지도 있다고는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은 그렇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갖고 가시고,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시장 1%가 올랐습니다. 1%가 올랐고, 상승 종목, 상승 업종 11개, 하락 업종 10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하긴 했는데, 시장이
종목 수를 보더라도, 업종 수를 보더라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었구나. 근데 보세요. 의료종일 4.4%, 유통 2.5%, 특히나 전기, 이 굉장히 큰 업종인 전기전자가 2.4%. 근데 하락업종은 1등이 1.7%잖아요. 이건데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르는 건 더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지수는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시장이죠. 그 시장은 지금 코스피는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세요. 오늘 물론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기 때문에 1조 6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보인 거는 뭐 그럴만하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CPI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게 CPI나 FMC가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고 하면 국내 시장이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거다. 하지만 CPI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CPI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순매수하고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의료종목 쪽에서 SD바이오센서가 이제 10% 오르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올랐는지 점검 안 해봤네요. 그리고 유통업 쪽에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이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동해 유전을 개발한다고 하면 민간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좋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20%가 올랐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모두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섬유유복 쪽에서는 이제 FNF가 또 하락했는데, 최근에 보면 FNF홀딩스 최대주가 계속 매수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음식료와 그다음에 화장품 쪽은 좋지만 의류까지는 퍼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고, 의류 한류 쪽으로도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들이 좀 필요한데, 의류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MLB라든가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브랜드를 수입해 온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힙하게 막 뜨는 브랜드가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0.1%가 올랐고 상승 종목 비중 47%, 상승 업종은 19개. 그러니까 보면 업종에서 상승한 건 많지만 종목은 또 부진한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좀 더 많긴 하죠. 근데 이렇게 본다는 건 뭐냐면 업종에서도 대표주, 대형주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올랐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3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수익률 자체는 많이 힘이 빠졌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3일 연속 들어오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1,700억 정도 나왔고, 지금 보면 외국인이 지금 10일 중에 9일을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긴 하거든요. 870선까지도 이제 어제 오늘 올라섰고, 워낙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 밑에서 안정된다 그러면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종목들을 보면 중앙첨단 소재, 요거는 대표적으로 엔캠의 관계사로서 이제 전액 관련된 소재를 하고 있고, 선대인 TV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면 되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붉은 사막. 한 번씩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뭘 사고 뭘 팔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번에는 종목들을 갖고 와봤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했던 두 개 종목 모인 게 딱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는 산다. 물론 이게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 종목을 이렇게 강하게 선 걸 보면 일단 시장은 뭐 강하게 좀 플러스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와 현대차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하락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개인들이 순매도를 많이 했어요. 기관보다도. KB금융도 조금 샀는 모습이 나왔고, 요거는 이제 진짜 외국인지는 헷갈리긴 하는데 YC가 17.6% 올랐는데 이게 외국인이 275억이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관련해서 웨이퍼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업체죠.
외도를 한 업체를 보면 이제 LNF 많이 매도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많이 매도했고, 알테오젠 많이 매도했죠. 2차 전지와 그다음에 HBM 요거는 저거 바이오 쪽도 이제 많이 매도가 나왔고, LG전자가 그때 이제 서버향 냉각 시스템 공급한다 그러면서 이제 올랐다가 계속 빠졌거든요. 오른 것보다도 더 빠져버렸는데, 저는 뭐 LG전자가 이제 밸류도 싸고 하니까 조금 주목해 볼 수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좀 빠져가지고 의외였고, 오히려 지금 타임에서는 너무 빠졌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테마주들을 보면 화신과 SL이 어제 얘기 드렸을 때 이게 제가 놓친 게 있었는데, 자동차 쪽에서 도요타 얘기를 드렸잖아요. 도요타 얘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인도 공장이 최근에 이제 인도 총선 끝나고 인도의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인도 공장, 그러니까 현대차의 인도 공장이 별도로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신과 SL도 인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인도 현지법인. 그래서 이게 부각된 것 같고, 오늘 SL은 조정이 나왔지만 화신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7%, 7.5%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HBM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가는 한 계속 간다 라는 거고, 가는 놈이 더 간다. 여기서 이제 YC, DI가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죠. 좀 특이한 건 이제 심텍인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MCP, 그러니까 이런 칩의 패키지, 반도체 칩의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메모리 쪽 DRAM 패키지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폰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AI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DRAM이 많이 들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RAM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의 수혜가 결국은 심텍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은 요것도 이제 특이해서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장품이 이제 밸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원래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보면 어떻게 가냐면 초반에는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실적이 잘 나와. 그러다가 살짝 조정받다가 야 근데 실적도 나오는데 밸류까지 이제 올려주자 이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가 약간 뭐 요거 단계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2단계로 접어든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실적 좋은데 예전처럼 2015년에 보면 중국 쪽 진출하면서 화장품들이 밸류가 뭐 30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밸류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적 플러스 밸류가 같이 겹치면서 실적이 이만큼 좋아진다 그러면 밸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는 이제 끝물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상황 어떨 때 발생하냐면, 야 이거 진짜 지금도 안 따라잡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포모가 오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포모의 초기 단계에는 물론 따라잡아도 됩니다. 물론 같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포모로 따라갔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될지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팔 타임을 잘 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가 여전히 좀 있었는데, 보면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무려 13%, 20% 올랐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한 5조 가까이 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10조 가까이 되는 회사들이죠. 근데 한국가스공사의 253이 오늘 기간수 매수,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04억 원, 한국가스공사는 253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52,00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만약에 52,500원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7월에 있을 MSCI에 또 편입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MSCI 패시브 수급까지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 테마가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강하게 어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쉽게 뭐 단순 테마라고 해서 버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면, 대양제지, 요거는 그냥 재밌는 케이스라서 갖고 와봤는데, 대양제지가 예전에 이제 공장이 한번 불이 났어요. 대형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영위되지 못하고 있는 회사인데, 보면 이번에 4월 8일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급등했어요. 상장 폐지하면 비싸게 사주겠지 그랬는데, 그날 종가가 6,740원이었거든요. 근데 공개 매수 가격을 오늘 얼마에 제시했냐? 5,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나쁜 놈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5,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이제 보면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오늘 종가가 이제 13% 하락했어요. 그래서 6,520원에 마감이 됐죠. 특이하지 않으세요? 5,300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13%만 빠지고 버틴 거예요. 왜 그랬냐? 요걸 좀 히스토리를 보면 21년 3월에 이때 화재가 난 이후에 21년 3월에도 공개 매수를 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342만 주를 취득했는데 원래 목표는 627만 주였어요. 한 절반이 좀 넘게 들어왔죠. 어쨌든 그때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3,260원이었는데 이 너무 싸다.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주들이 많았죠. 그리고 24년 1월에 또 공개 매수를 추진합니다. 그 당시에는 121만 주를 목표로 했는데 2,895주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은 그때도 이제 4,300원 좀 올랐긴 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5,300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요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요건 뭐 의미 없다. 어쨌든 니들 내 주식 사가려면 가격을 더 높여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버티면서 이 가격이 좀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양지도 참 이제 쪼잔해요. 그러니까 신대양제지가 최대주주인데 어차피 좀 사줄 거면 과감하게 주주 혜택도 좀 주고 그러면서 사가면 되지. 이걸 어떻게든 막 자기들이 이 회사를 싸게 가져가려고 항상 공개 매수 가격 쪼잔하게 하고 약간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못 크지. 자, 그다음에 레이인데 레이가 이제 왜 가져왔냐면 오늘 8%가 올랐어요. 8%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 회사가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긴 해요. 왜냐면 싱가포르에서 이 회사를 찍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GIC랑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정부가 11.1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한 200억 넘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그 이후에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근데 대체 이 회사가 아니 뭘 믿고 레이에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투자를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아직 안 알아봤어요. 나중에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나냐면 3일 전에 레이덴트라고 하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가 있거든요. AI 기반의 투명 교정 장치가 있는데 이 투명 교정 장치가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왔다.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받아서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다. 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내년에 더 성장할 거로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까지는 아니고 의료기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이덴트가 또 성과를 보인다 그러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레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만기일인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시장이 좀 더 편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색 입어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도 함께, 내일은 제가 방송 안 하군요. 다음 주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내일 모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